안녕하세요. Korean Military Dictionary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부터 지난번 동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미국 국방전문지 National Interest의 한국형 핵 무장 잠수함의 등장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핵 잠수함 개발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알게 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비밀스럽게 362 이니시에이티브로 불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시작. 2004년 362 이니시에이티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1년 후인 2004년 362 이니시에이티브 프로젝트의 철회. 2015년 미국과의 핵협정 개정에 따라 20%의 저농축 우라늄 원료 사용 가능. 2016년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용역 의뢰. 2018년 3월 미국 국방 및 밀리터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 게재. 그리고 2019년 3월 미국 국방 및 국제정책 전문지인 National Interest에서 한국의 KSS-3 도산 안창호급의 잠수함 건조 소식과 함께 SLBM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핵 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까지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으로 해석 및 분석까지 했던 기사가 바로 이 내용이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던 주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무장 잠수함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분석했던 원래 기사 내용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사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전문 분야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영어로 글을 쓴 저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Korean Military Dictionary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영어로 쓰여져 있는 우리나라 무기들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 및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주국방력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 조사를 꾸준히 하며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나날이 밀리터리 관련 지식이 늘어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구글링을 통해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한 해외 기사, 특히 미국 쪽 기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여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구글 자동 번역을 통해서는 결코 전달되지 않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잠재적 가상 적국들이 인접해 있는 한국에서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면 충분하지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느냐라는 논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계획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언급했던 현재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면 충분하다는 근거 외에도 핵 추진 잠수함의 비싼 건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사실 미국뿐 아니라 서구 세계 강대국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이리저리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해 봤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의 성공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핵 무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민간용 원자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을 다루는 능력으로 볼 때 핵 무장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핵 무장까지 하게 되는 일을 바라는 기존 강대국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난번
내셔널 인터리스트지의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던 기사를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으로 당장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핵무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대를 냉정하게 읽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뽑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시시하고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자체가 우리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자극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번역 분석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번역되어 있는 곳은 아마도 케빈스 Korean Military Dictionary 뿐일 것입니다. 일부 밀리터리 게시판 등에 부분적인 번역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언제나 그렇듯이 기사 내용은 노란 글자에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됩니다. 대한민국 한국형 핵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디자인에 눈독을 들이다. South Korea Ice French Design for Indigenous Nuclear Submarine. 한국의 해군은 북한 잠수함에 의한 핵 기반 공격 능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5,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검토 중이다. 2017년 10월 자주국방 네트워크는 한국형 핵공격 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한 5개월간의 연구를 의뢰했다. 서울에 본부를 둔 이 싱크탱크는 최근 그 결과를 해군에 보고했으며 프랑스의 5,300톤급 바라쿠다 잠수함을 모델로 한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복수의 해군 소식통이 디펜스 뉴스에 전했다. 해군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형 핵 잠수함 건조에 관한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명백한 가운데 핵 잠수함 프로젝트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핵 잠수함 건조 계획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더욱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의 분위기로 인해 핵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해군 소식통에 따른 정보에 의하면 자주국방 네트워크 보고서는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모델로 언급했는데 이는 DCNS가 설계한 프랑스 핵 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핵 잠수함에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미국과의 핵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 핵 잠수함 모델은 현실적이며 핵 연료 확보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 개정 체결된 미국 대한민국 핵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군사용 목적을 위한 핵 연료의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협정은 민간용 고농축 핵 에너지와 저농축 우라늄만을 허용한다. 한국은 2003년에 비밀스럽게 핵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드명 362 이니시에이티브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계획이 누설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목을 받게 되자 1년 후 취소되고 말았다. 2003년 362 이니시에이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형 핵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기본 설계 작업을 완료했었습니다. 라고 당시 316 이니시에이티브를 이끌었던 은퇴한 해군 대령인 문근식 씨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자체 핵 잠수함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문근식 씨는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는 무기체계 통합에 관한 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은 세계 수준의 한국 조선소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무기 및 기타 장비를 잠수함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핵잠수함의 개발 일정과 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국전략연구소 김대영 연구원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17년이 걸릴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대당 제작 단가도 정부의 예상 비용인 약 11억 달러, 하나 1조 2,500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일찌감치 핵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싶다면 차라리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돈을 주고 사오거나 외국 기업의 면허 아래에서 생산하는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대영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국은 독일의 조선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9척의 1200톤급의 KSS-1 디젤 전기 잠수함과 9척의 1800톤급의 KSS-2 잠수함을 건조했다. 이 아시아 국가는 KSS-3로 알려진 3000톤 규모의 공격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디젤 전기 잠수함을 이용하는 수중 작전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문근석 씨는 말했다.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 공격을 막기 위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순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급상승하고 있다. 북한은 3기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개발에 최종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북극성 1호라고 불리는 SLBM은 2016년 8월 26일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되었으며 약 500km를 비행했다. 2017년 8월 북한의 새로운 정부기관은 북극성 3호 SLBM을 출시했으며 북극성 3호는 이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6개의 심포급 잠수함을 포함해 약 70대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 디펜스 뉴스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2부에 걸친 대한민국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해외 기사와 더불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 잠수함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시하는 해외 기사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드러나겠죠. 어쩌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은 실제 있었던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이미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는 뜻이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 시에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먹고 사는 걱정이 그 무엇보다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한층 더 강인하게 단련된 우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한 유명한 식물학자가 혹독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크고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시킨 선인장을 연구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비된 온실로 이 선인장을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적 환경도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지낸 선인장의 가시는 마침내 옥수수 수염처럼 부드럽게 변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돌봄 없이는 금방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ps
channel.